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아, 네, 외동읍 쪽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주시가 최근에 경주시 외동읍 제네리에 이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 사업 이 두 계획에 대해서 경주시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의회 그 외동읍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 그리고 외동읍 제네리 인근 주민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 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직전에 환경성 검토 보완 기간 연장을 경시가 해준 데다가 또 최근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전후해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사전 협의는 물론이고 보고조차 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시의원들이나 대의원들, 도의원들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들이 중재를 할 만한 여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경주시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저께죠. 22일 날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경시에 따르면 이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부지는 외동읍 제네리 456-6번지, 7번지 이런 8,400평방미터 부지에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 소각장하고 또 재활용 시설 이 두 가지를 설치하는 건데요. 네. 주식회사 청경에너지가 작년 6월 달에 처음 신청한 뒤에 한번 자진 취소를 했다가 이 부자지간의 회사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다른 사업자로 변경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재신청한 것인데 경주시는 지난 1월 달에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 또 사업계획 타당성 제시에 대한 보완 통보를 한 뒤에 5월 30일 날 보완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사업자 측에서 보완 서류를 경주시로 제출을 하자 경주시에서는 서류 검토, 기술 검토를 거쳐서 이 소각시설 설치 기준 충족했다라면서 7월 28일자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업자 측에서 이 환경부로부터 이 환경오염 시설 통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경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두 가지 개별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건 거의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 이렇기 네. 때문에 인근 주민들 건강권 침해 등등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특히 이제 외동읍을 지역구로 둔 문화도시위원장 이진락 의원이 이 간담회를 사실상 주도를 했는데 네. 이 사업자 측에 7월 28일자로 제가 조금 전에 적정 통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7월 28일자로 적정 통보를 경시가 할 때까지 외동읍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만 3명이고 또 현직 도의원도 1명 있고 현재 경주시의회 부의장의 지난 선거 전까지 또 지역구가 외동읍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관련 시도 의원들만 5명이나 되는데 누구도 이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이런 반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이 주민들을 달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게 됐고 경주시하고 시도 의원들이 결국 한통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전화경 시장이 지난 6월 1일자 지방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서 4월 15일자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6월 당선돼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이 시장 권한 대행을 하던 때에 이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또 적정 많이 진행이 되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화경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4월 15일 이후에 네. 또 그리고 6월 2일 날 업무 복귀할 때까지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행정적인 절차는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다수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사업자 측에 대해서 5월 30일자로 이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 등에 대한 서류 보완 기간을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 것 이외에 별다른
뭐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행정 절차가 준하기 시장 부재 중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그건 좀 무리한 주장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 시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았다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지역구로든 시도 의원이 5명이나 되는데 예. 이걸 특정 통보를 할 때까지 아무런 그 사전 협의나 물론 이제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뭐 시의원들이나 경기시나 한 통속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민원이 생길 때는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좀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경시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직접 통보를 한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한 중재를 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불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자 측이 신청한 계획서에 보면 소각장 처리 규모가 하루에 95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측에서 95톤 규모로 100톤에 근접해서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 향후에도 이 비슷한 규모의 증축이나 또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경주시에서는 이런 점을 들었으라도 부적정 통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거나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등 이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아서 시의원들은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고 경주시는 이렇게 좀 급하게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고 적정 통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경주시 행정은 동시에 신뢰를 잃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주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경주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 업무 지침이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지 마라. 라는 업무 지침이 있었다. 이런 업무 지침을 고려했을 때 만약 경주시가 부적정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경주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부재 중에 시장 권한 대행 중에 많은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 이건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됐던 것이다라는 것이 경주시의 해명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시의원들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 패소를 하더라도 그래까지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경주시에서는 근데 이게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감사도 예상이 되고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말 그대로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의 처한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점들이 이 민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